무형자산 누적복습입니다.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I, C, B입니다. 식별 가능해야 하고, 통제 가능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때 식별 가능성이란 두 가지 또는을 의미합니다. 분리 가능성, 그리고 계약상,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인식하면 식별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제 가능성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보 가능하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 관계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 등이 보호되는 경우에는 통제 가능합니다. 다만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특정 경영 능력, 기술적인 재능,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 등은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를 한다면 계약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류는 중요합니다. 유형 요소와 무형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기계장치 없이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산은 유형자산, 하드웨어로 처리합니다. 하드웨어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형태, 예를 들어서 시제품 등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요소의 부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인식 요건 중에서 정의를 만족한다면 D, B, M을 기억하세요. 유형자산과 같습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면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후속 지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다른 부분을 기억하세요.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등에 대한 취득, 그리고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 시점에 항상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유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 인식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되 이때 개별 취득하는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 측정도 기본적으로 유형자산과 동일하되 내용연수 그리고 상각방법, 잔존가치, 손상 등에서 유형자산과 다른 부분들만 기억하세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작은 내용연수로 측정합니다. 내용연수가 만약 비한정일 경우에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즉 모를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봅니다. 기업에 의해서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내용연수에 포함합니다. 상각 방법은 상각 기간과 함께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합니다. 수익이 무형자산 사용계약의 주된 한정 요소로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잔존가치의 경우에는 제3자와의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가치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내용연수 시점에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는 0으로 봅니다. 손상입니다. 유형자산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검사가 가능하며 당해 중 최초 인식한 무형자산은 회계연도 말 이전에 손상검사를 합니다.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한다는 것은
손상 징후에 해당하고 손상 징후에 해당하여 손상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유한 내용 연수에 따라서 회계 추정의 변경에 따라서 전진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매년 손상 검사해야 하는 무형자산입니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자산, 그리고 영업권은 매년 손상 검사 대상입니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으며 단 손상 징후가 있을 때 그리고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리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계속해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서 개발비로 인식하는 무형자산입니다. 연구 단계는 새로운 지식,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 대체안을 선택하거나 탐색하는 경우는 연구 단계로 보며 개발 단계를 기억하세요. 앞머리는 시금, 시최입니다. 시제품이 만들어지거나 금형, 지그 주형이 만들어지거나 소규모 시험 공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개발 단계로 봅니다. 만약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 처리하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6가지는 암기하세요.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 6가지입니다.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다. 사용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이 있다. 사용 판매하는데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이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과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6가지 모두를 충족했을 때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원가의 지출, 원가의 인식과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했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항목은 브랜드, 재고, 출판 표제, 고객 목록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정리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 단계는 항상 비용으로 처리하며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개발비로 인식하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단기 비용, 경산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무형자산은 상각 시작합니다.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원가는 유형자산과 같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자산의 운용 시 지출한 교육훈련비 등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인식한 지출은 원가로 인식할 수 없으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요소에 부수적인 요소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